자, 경북 분들 합격 축하드리고요. 예, 아까 여기 수업 오신 분들한테 좀 들었더니 올려당 1.1배수보다 조금 뭐 더 뽑은 걸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동점자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 더 괴롭히려고 더 뽑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따 질문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경북이 분위기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좀 엄숙주의 좋은 말로는 분위기도 좀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또 가끔 또뭐 울고 나오시는 여성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멘탈 유지 좀 하시면 좋겠고요. 과정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준비 기간도 좀 길고 가장 길고 아마 면접 시기도 가장 길고 발표도 가장 늦고 가시면 또 가자마자 또 이렇게 인사과 직원분이 딱 앞에 앉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예, 뭐 미흡을 준다는 둥, 뭐 제면접을 봐가지고 떨어뜨린 사례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또 매년 레퍼토리를 하실 겁니다. 과정은 조금 마음 고생들을 좀 많이 하게 합니다. 또 질문도 보시면 알겠지만 집단 토론은 아니고 이게 뭔지 정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공고문상에서는 집단 면접이라고 보통 되어져 있는데 좀 애매한 것도 좀 하고 또 플러스 다시 특히 거기 교수님들이 메인입니다. 공무원이 메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질문들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괴로우시겠지만 또 약간 정치적인 질문도 꽤 많이 합니다. 의외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뭔가 좀 싸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결론, 과정은 좀 그렇지만 결론은 그냥 네, 위아더 월드입니다. 뭐 제 마음 같아 제가 뭐 도지사거나 인사과 과장이었으면 뭐 기왕 다 우리 같이 식구들 친구들 좀 격려도 좀 해주고 좀 우애롭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인식은 뭐 이렇게 면접을 우습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지적질도 좀 많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약간 예의 범절 잘 차리시고요. 유일하게 예의를 되게 강조합니다. 유일하게 예의 범절 면접 때 예의 범절이라는 건 딴 게 아니죠, 그죠? 뭐 저 죽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거를 각별하게 아셨죠? 한 3년 전에 또 아름다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주 각별하게 그냥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역색이라면 지역색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분도 말했지만 저는 본이 그쪽 경북입니다. 예, 뭐 어릴 때긴 합니다만 적어도 제 주민등록증에는 예, 거기가 나와 있어서 뭐 지역 감정 같은 건 아니고요. 조금 저희 아버님도 좀 그러신 분이기는 해서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의를 중시하시고 아무튼 그런 느낌. 면접 질문들은 이따 보겠습니다만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역대급으로. 예.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괜히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 겁을 들리면 한도 끝 없이 겁을 들일 수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곡차를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오타가 좀 있네요. 자, 일단 기출표는 뭐 물었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게 1챕터입니다. 1챕터는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 좀 몇 개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뭐 거창하게 드렸는데 대충 요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얘기.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그 좀 먼저 좀 내실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이따가 좀 같이 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인데 경북 도정을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뻔한 거 몇 개 묻는 거 외에는 사실 없어서 또 보시면 알겠지만 뭐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오면 뭐 하고 싶니 약간 이런 걸 묻는 게 보통 면접의 일반적인 질문들이자 당연히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국가 시국에 관련된 얘기 원래도 아마 질문 나올 것 같아요. 공화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점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시민 불편. 아니 의사 표현의 자유인데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지. 뭐 정권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걸 해도 되겠냐고.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오갈 겁니다. 아마 좀 되게 폴리틱스가 좀 강합니다. 유일하게 강하다는 게 아니라 뭐 정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간혹 교수님이 다는 아닙니다. 아주 간혹 그런 교수님이 막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다? 네, 맞습니다. 아셨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네,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죠. 아셨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맞고 들리고 디베이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느낌? 그렇게 되면 준비할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정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혹여나 뭐
그럴 가능성이 딴 데보다 되게 적긴 합니다만 오면 뭐 하는지 아냐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도 뭐 지사님이 바뀌셨죠. 뭐 예전에는 삼선하시고 이제 나가셨고 뒤에 이으셔서 뭐 꽤나 이제 유명한 저격수이신 분이 도지사가 되셨는데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도정지분이 갑자기 바뀌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대략 어떤 거를 좀 찾아야 되고 뭐가 좀 중요한지 그냥 일반적으로 좀 알아는 뭐 두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찾는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를 좀 어떤 식으로 찾는 게 효과적인지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시전 대비 가이드는 글쎄 뭐 꼭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뒷파트에 보면 공직과 인적성 좀 뻔한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녹화로 가이드 드린 게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인적성 공직과는 좀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좀 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보시면 그거보다는 어쩌면 뉴스를 많이 보시는 게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약간 시사 같은 느낌이 좀 되게 강해요. 교수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행정학 질문과 뭐 지방자치 행정학, 행정론 뭐 이런 류의 질문과 시사적인 질문이 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해 버립니다. 뭐 경험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자소서에 있는 질문 조금 하고 뭐 약간의 그죠? 뭐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시사, 뭐 행정학, 뭐 약간 이런 느낌. 아주 일부는 뭐 경기 도정이 관련된 도정이라고 해도 좀 그런데 할매 할배의 날 뭐 이런 거 맨날 물어보시고 왜 그런 거 해야 되느냐 그냥 퀴즈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스테레오타입화된 뭐 청사 이전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좀 뻔한 질문이 돼버립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가장 깝깝한 게 그 시사적인 것과 조금 약간 좀 하이브로한 교수님들의 질문들 뭐 요게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마음 쓰이는 대목입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좀 되게 유니크합니다. 이게 딴 데서는 좀 여기만 유리켜요. 여기만 딴 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대구만 해도 대구는 거의 시정 질문을 진짜 많이 합니다. 토론도 하고 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취지는 야 그래도 다 될 놈들이니까 왜 대구시가 뭐 하는지는 좀 알고 와라 공부 좀 하고 와라 이런 성격이 되게 강하다 반면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주도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교수님들이 질문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그냥 애드립으로 다 물어보시는 그런 것들이 훨씬 강합니다. 물론 개별 면접 질문들은 드리기는 합니다만 여튼 그 정도 너무 좀 과하고요. 그보다는 뒤에 보시면 전공 질문들 같은 경우도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 또 직렬 특이성 질문들이 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부담도 좀 없어요. 그래서 도리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제가 부록에 지방자치와 행정 아카이브라고 해서 따로 여러분들 행정학 학원 했었는데 법은 안 했어요. 뭐 이런 분들 좀 계시고 지방자치론, 지자론도 조금 약간 아는 척은 좀 하셔야 되는 필요가 조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뒤에 교재 뒤에 책 뒤에 보면 실려 있으니까 그 실려 있는 거 정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그냥 기출 위주로 해서 예전에는 사전처럼 그냥 가나다 순 그죠? 고시공고 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뻔한 거. 신뢰보호의 원칙 뭐 이런 거 해서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저 행정학회에 그 온라인 사전이 있는데 온라인 사전에 그 내용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해서 한 4, 50페이지 정도를 뒤에 실었는데 작년까지 되게 행정학원 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용어보단 용어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작년 합격생들 한 두세 명 같이 붙여놓고 7급들 여러분들이 그 보통 수험서에 나와 있는 책에 맞춰서 좀 재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대충이라도만 보셨던 분들 한번 정리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하나 좀 나중에 숙제해서 가시는 정도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복직도 있어서 사복직은 뻔한 질문들은 제가 강의는 사복직은 조금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질문이 없건 없건 따로 강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강의로 들어갈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 좀 보시고 여기 거기서 좀 커버가 안 되는 그냥 뻔한 퀴정 질문들만 따로 뒤에 모아놨으니까 나중에 보조제 정도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 가시면 후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카페에다 자료가 있으니까 수험생분들은 꼭 등업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여러 가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먼저 좀 안내를 드리고요. 강의 내용은 자 일단 어떻게 면접을 봤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아까 공고문이 나왔으니까 예전에 제가 녹화로 보통 이렇게 강의를 드렸는데 작년에도 좀 2, 3일 좀 미리미리 근데 이제 그뭐 공고문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엔간하면 발표 날이나 발표 다음 날은 무조건 하자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좀 겹쳐 있다 보면 저도 좀 정황이 없기는 한데 여튼 발표가 난 걸 보니까 공고문을 좀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건 좋네요. 면접 기간은 네, 등록 시험 하시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면접 기간이 여전히 길고요. 그렇네요. 2주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길어서 뒤에 보시면 면접이 아직도 안 끝났나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직도 면접 보고 있나요, 이런 분들? 뭐 그렇긴 합니다. 이제 갔다만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청사 가시는 것도 이게 안 사시는 분들은 가는 거 되게 곤란한 모양이에요. 보니까 가기도 여러 가지로 나중에 택시 잘 합성하셔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좀 늘 면접위원들이 거기 가서 꼭 이거 하라고 하는데요. 응시자의 마음껏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편안한 면접비 조성을 위하여 면접 부장 자율화를 이게 한 좀 4년째인가 5년째인가 그렇습니다. 편안한 면접 분위기 조성은 인사과 직원분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옷 입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똑같은 거 입고 왔냐? 그러시고 인사과장에 갈 때 내일 오는 스타디온 친구들은 평상복 입고 오라고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뭐 다 입고 오시기 그렇다고 뭐 청바지에 스리퍼 신고 가긴 그렇잖아요. 뭐 어쩌라고. 남자가 양복을 입는 이유는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자유라는 말 여러분들께 망하시고 뭐 면 브라우스 입고 뭐 이렇게 되게 스테레오타입 하던 거 있죠. 뭐 그 정도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저도 의전을 꽤 따지던 데 있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티셔츠에 뭐 그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켓 그죠? 뭐 이게 자켓 하나는 그냥 걸치고 가시는 정도면 안 해야 뭐 어떻게 됐건 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맨날 강조는 하는데 뭐 특별하게 크게 의미 두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양복을 벗고 양복이 아닌 이렇게 슈트가 아닌 다른 거를 고민하려면 갑자기 갑갑해져요. 뭘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하시고 누타이도 되나요? 뭐 상관없겠죠. 말을 하자면 혹시 좀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뭐 그런 데 이런 것도 좀 신경 쓰는 척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만 옵션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국가직께서 똑같이 5년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꼭 까만 옷 아니어도요. 여성분들은 꼭 뭐 까만 자켓 아니고 뭐 흰 자켓, 그러니까 자켓은 입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어디나 예의 포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신경 쓰시고 너무 이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아마 가시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정도가 됐고요. 나머지 것들은 발표 내용은 똑같고 이제 공고 내용 자체는 뭐 따로 뭐 뭘 추가가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예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면접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희한하네요. 12일부터 시작해서 12, 13, 14, 15일은 뭐 빨간 날이니까 쉬고 뭐 16일도 대체 휴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쉬고 건너뛰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이런 아름다운 스케줄이네요. 되게 앞에 일행을 보통 이렇게 지역별로 시별로 이렇게 먼저 보게 됩니다. 면접인 중에 보통 3번, 2번 정도 하시게 될 텐데 한 분은 그쪽 시에서 오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 분은 근데 엔간하면 다 교수님인 걸로 보이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 교수님을 한 주에 다 박아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뭐 한 10개, 한 10개 조가 돌아간다 그러면 한 3개 조 정도는 교수님 오시고 뭐 3개 조 정도는 뭐 좀 다른 뭐 외부 기관, 뭐 의회나 이런 쪽에서 오시고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교수님이 좀 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면접인이 3명인데요. 한 분은 시, 한 분은 도, 한 분은 외부 뭐 이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나 교수님이 오시면 교수님이 주도를 하시게 되고요. 옆에 공무원분들은 조용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경청하는 모드로 가게 되겠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C여서 오신 분들은 특별하게 묻는 건 별로 없고 그냥 좀 뻔한 질문. 그러니까 기출을 보시면 대충 그냥 이런 간주구나. 그러니까 교수님 질문을 시사적인 걸 빼버리면 시사와 행정과학을 빼버리면 별로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약간 곤란한 지점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따 좀 볼게요. 그리고 어떤 것 질문은 나중에 보시면 거의 다 이런 류의 질문들은 좀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뭐 특별하게 뭘 못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 과정은 조금 마음고생을 할 수 있겠고 야 이런 거 모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건 걱정은 되겠으나 그 과정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결과만 보면 위아더 월드입니다. 결과만 보면 뭐 예전에 뭐 재면접을 봤다 이런 사례들을 아마 지역에서 전해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재면접도 진짜 있었대. 하지만 재면접의 결과는 역시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아닌 경우를 저의 경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마음고생은 좀 하시겠지만 그죠? 뭘 준비하는 거에 스트레스보다 그래 뭐 하여간 엔딩은 결국은 그렇게 해피엔딩 될 거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편하게 좀 마음은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죠? 기술직 분들은 뒤에 가니까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데는 사복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같은 지역이 한 주에 보통 같은 지역을 보게 돼서 그 안에서 상대평가를 하기 마련인데 간혹 몇 명 안 되다 보면 이 응시인원 지원자가 뭐 여러 조가 섞여가지고 여러
지역이 섞여가지고 한 조가 편성되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되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여튼 일행 같은 경우는 일행 뭐 이렇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가야 될 거냐, 직렬로 갈 거냐 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이면 자기 지원 시군을 위주로 해야 되는가, 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고민을 하시겠죠. 그다음에 시군 뭐 뻔한 걸 묻기 때문에 시군을 기준으로 하느냐, 도를 기준으로 하느냐는 그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뻔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고. 그다음에 직렬 질문도 생각보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직렬 여기는 한 번 정도는 직렬에서 오신 분들이 오실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만 아주 소수 직렬은 해당되는 직렬분이 아닐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렬 질문도 특별한 게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경북은 직렬 질문 자체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겠구나 정도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시사적인 거는 그냥 뉴스 좀 보고 때우고 나머지는 그냥 기출 보고 이 정도만 정리하자. 이 정도의 스탠스가 가장 편하고 맞고 좀 정신 건강에도 좋고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면접 기간 아주 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자기소개서는 예전과 뭐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지원 동기하고 성장 과정 뭐 블라블라. 예. 주요 경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자기소개서 질문은 일부 좀 있기는 한 편입니다만 뭐 많이 묻는다 이런 느낌 자체는 좀 아니기는 해요. 뭐 궁금하면 묻기는 하는데 면접 시간 자체가 되게 짧고 그냥 간단하게 뭐 묻다 보면 뭐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좀 묻는 정도. 하지만 자기소개서라는 건 늘 면접위원이 그날 여러분들이 아마 내부 가져오라고 하죠. 내부라는 건 인사과 거 하나, 그다음에 면접위원 3명 거 다 가져오라고 해서 내부입니다. 세부만 하면 필요 없는데 인사과에서는 왜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면접날 당일날 면접위원들에게 여러분 준 걸 분류해서 이렇게 파일업을 해가지고 그분들 앞에 줍니다. 그 면접위원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아마 미리 보실 건 없겠고요. 아마 면접위원들이 뭐 토론이 집단 면접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작게는 오전에 한 6, 7, 8, 두 팀이니까 10명, 오전에 10명, 한 오후에 10명 정도 보겠네요. 얼추 느낌이. 하루에 20명 정도를 면접위원이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20개를 봐야 된다는 뜻이죠. 한 면접위원당. 그래서 딱 펴고 이 정도 느낌? 자기소개 해봐야 그러고 한번 쓱 보고 뭐 있으면 묻고 없으면 말고 들어갈수록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적 좋으신 분들은 아름다운 얘기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잘 보실 분들은 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쓰시면 좋겠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연고들도 적당히 좀 쓰시고 여기 아마 주의사항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신에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명은 안 되지만 전공은 상관없고요. 회사명 역시 안 쓰시고 뭐 땡땡 동그라미 아니면 모 회사 뭐 그죠? 이쪽에 관련된 모 회사 이런 식으로 좀 자체 블라인드만 하시면 되고요. 경력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공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슨 전공을 그런 걸 하라고 면접을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출신지 저기 여기서 태어났어요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가까운 데서 다녔다. 인근에서 다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이 정도만 차리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직업 뭐 굳이 뭐 고위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좀 그러니까요. 뭐 그냥 본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당연하게. 석사 박사는 안 됩니다. 가방끈 길다는 거는 일시당초는 안 되는 얘기니까 뭐 전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은 상관없고 경력은 상관없고 하지만 회사 이름과 요 정도만 좀 자체 블라인드 그런 회사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저 삼성 나왔거든요. 외국에서 잘 나가는 데 근무했거든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 뭐 잘 나가는 대학 출신이거든요. 저희 아버님 높은 분이시거든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취지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어떤 데 쓴다? 면접위원이 여러분 딱 들어와서 자기소개시킨 다음에 쓱 혹은 되게 토론할 때 보시더만요. 토론할 때 뭐 귀에도 안 들어오니까 계속 그거 뭐 넘겨보고 미리미리 심심하시니까 뻔한 얘기 들으니까 그런 풍경들이 아마 많이 벌어지실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의미주의할 건 없지만 그냥 성의 있게 정도 쓰자 정도의 느낌으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좀 잘 쓰실 분들은 제가 요거는 좀 그냥 같이 안내를 좀 드릴게요. 뭐 샘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카페에 등합하시면 여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폰에서 보는 건 조금 다르실 수 있습니다만 게시판에 보면 지방직
대관로 수강 자료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아직 좀 제가 이 시간 현재는 경보권은 지금 파일을 못 올렸는데 조만간에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위에 좋은 자소서란 자소서 케이스북 퀵 가이드라고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쩌면 자기소개서 쓰는 것 자체가 면접 질문이거든요. 지원 동기 뭐 그죠? 포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그 자체가 질문이기는 합니다. 질문이니까 좀 편하게 쓰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늘 지로는 좋은 자소서란 담담하게 본인에 관한 정보를 많이 뭐 편돌이 했던 거, PC방 알바 3개월, 6개월 했던 거 이런 것도 다 자랑입니다. 대학교 때 무슨 과목 A뿔 받은 것도 자랑이고요. 자랑이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가 않고 본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필터링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얘기를 조곤조곤 얘기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입니다. 면접도 마찬가지 자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은 면접입니다. 만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요. 아무튼 그렇지만 그냥 참고로 좀 보시고요. 여기 케이스북은 뭐 무슨 100개 먹을 게 있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자기가 정보가 좀 많이 담긴 자소서의 샘플과 좀 그렇지 않은 아름다운 얘기만 담긴 자소서 샘플들을 제가 비교를 좀 해서 한번 몇 개 안 됩니다. 그래 쭉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 이런 내용 그냥 조곤조곤 쓰는 게 훨씬 보기 좋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제가 케이스북이라고 해서 따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퀵가이드 강좌는 유튜브인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전남이었나 어디였나 뭐 보고 바로 붙고 나서 3일 뒤에 내라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한 20분 정도 그냥 급하게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뭐 경북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뭐 거기도 물론 전남도 일베이스 면접이긴 합니다만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한 20분 정도 한번 보시고 요거 좀 보시고 하시면 아 이 정도 그냥 하면 되겠네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정신건강입니다. 이거 또 미리 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뭐 이런 걸 썼다고 괜히 자꾸 들였다 봐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괜히 또 그러니까 애먼 거 쓰셔갖고 괜히 그러시는 것보단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기 정보 쓰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것 그런 느낌으로 좀 한번 정리를 좀 보시고 좀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좀 크게 뭐 크리티컬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 얘기 많이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쓰기도 쉽고 보기도 좋고 물어볼 것도 많고 뭐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것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점심도 드셔야 될 텐데 여기 식당밥이 맛이 참으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나와 3년 전에니까 맨 처음에 도청 옮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죠? 식당을 못 쓰게 했는지 알아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핸드폰은 걷어가 버렸어요 이미. 핸드폰도 없어요. 이제 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오라고 1시간 내로 토론이 끝나고 사람들이 쭈삣쭈삣 나왔는데 그 앞에가 그때 당시만 해도 허벌판이었는데 저 끝에 편의점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거리인가 그쪽에. 거리도 꽤 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굶시렁굶시렁 거리면서 나왔는데 이런 폰이 없잖아요. 이해했죠? 대충 폰 뒤에다가 왜 카드나 이렇게 같이 껴놓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여서 쭈삣쭈삣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저 이래가지고 이제 한 분이 같이 삼각김밥 같이 나눠 먹었다는 아름다운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해도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쓸 수 있게 했다고 한 것 같아. 가서 먹으라고. 식권을 안 준 거로 제가 합니다. 알아서 먹으라고. 나 식권을 준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밥 되게 맛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전에 토하고 오후에 면접 보고 뭐 이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빨리 하고 그냥 한 3-4시간 만에 치우면 되는데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도 하거든요. 이런 토론 비슷한 거를. 거기는 그냥 오전쯤 해서 그냥 끝내고 오후는 오후저대로 끝내고 이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딱 밥 먹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괴롭죠, 그죠? 되게 애매하게.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 폰은 뺏길 거니까 거기다 카드 같은 거는 따로 주머니에 넣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편의점 가서 뭘 먹으시든지 좀 그렇게 하십시오. 보니까 좀 아름답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도시락 싸가라고 재작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냥 가서 김밥 싸들고 가서 먹는 게 차라리 시간도 아끼고 괜히 멀리 왔다 갔다 해봐야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애롭게 나중에 갔다 오신 분들 아마 팁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린 수강생분들은 제 카페에 나중에 일단 이것도 좀 말씀을 같이 좀 드릴게요. 뭐 미리 드리는 김에 수강생분들은 저기 카페 아까 수강자료 게시판에 보면 아직은 별건 없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전 지역 분야별 기출 면접 질문 중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천만 지금 3일차 오늘 기준으로 3일차 면접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대구도 마찬가지. 대구는 아마 제가 지역별 거 하나 따로 대구는 경북이니까 1일차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중계를 해드리고요. 요거는 좀 다른 거긴 합니다만 다른 지역계 먼저 보는 질문들 특히 이제 시사적인 질문들이 아마 대구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면 이렇게 링크 하나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가끔 잊어버리면 한번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해서 놔 있습니다. 직렬별 질문들과 다음에 이제 이슈되는 질문들 터치하시면 해당대로 넘어갑니다. 나름 4차 산업혁명 시대 참고로 글로벌 최첨단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건데요. 아직 뭐 별건 없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직장인을 괴롭힌 고문지법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어저께도 인천에서도 이걸 묻긴 했던데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뭐 충남경에서 물었고 이런 거 보시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도 좀 챙겨봐야겠구나 이런 것들 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 하시다 보면 특히 딴 데는 필요 없는데 특히 경북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묻는구나 그러면 아마 시사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미리 예상을 못 하시면 괜히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잘 이용하셔서 사전엔 이걸로 준비하시고 실제 면접을 기간을 시작하면 제가 지역별로 따로 이런 거를 아마 경북 그 페이지 안에다가 또 넣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경북 것만 매일 뭐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너무 면접이 너무 길어서 뒷분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아셨죠? 이게 뭐 놀러 가지도 못하고 3주 동안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좀 서로 우애롭게 좀 알려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서로 좀 으쌰으쌰 좀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면접 기간이 깁니다. 여기가. 인원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냥 기간은 열심히 길어서 좀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좀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들 우애롭게 아셨죠?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면접시험 개요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자, 개요는 뭐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과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를 받고요. 그냥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면접 시험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집단 면접, 집단 토론은 아닙니다. 이게 토론은 자체는 아니어서 집단 면접이라는 거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개별 면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되게 원래는 또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전에 집단 면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에 두세 팀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5분 이게 이것도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뭐 늘 말할 때마다 이게 매일 달라요. 가보면 어떤 경우요? 교수님 마음이에요. 진행하는 것도 토론해봐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뭐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많이 정년이 되긴 했습니다. 질문을 구두로 말해주는 경우도 많고 약간 이게 뭔가 싶어요. 옛날 스타일의 집단 면접에 가깝기는 합니다만 약간 조당 3, 4명 3명이면 할 때도 5분 정도씩 카운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이면 15분 3, 4명이면 20분 정도를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개별 면접은 처음에 15분이 뒤로 갈수록 10분 정도의 느낌으로 갑니다. 10분 정도면 아마 질문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15분이면 한 7, 8, 9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대충 그렇습니다. 면접위원은 이것도 좀 특이한데요. 집단 면접위원은 3인이고 개별 면접위원 2인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원래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같은 면접위원이 다른 방식을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같은 면접위원이 같은 응시생을 놓고 토론도 한번 보고 개별도 한번 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왜 3명이냐 그러면 개별조가 5명이 보면 조당 3, 3명이잖아요. 그 3, 4명이 한 조 있잖아요. 그러면 한 조가 아마 8명, 9명 정도, 8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세트가 8명인 거예요. 일단 4명씩 잘라서 면접을 보고요. 4명씩 잘라서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보고 면접위원들이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조 안에서 그냥 면접을 하고 그죠?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5년째 이러고 있는 거죠. 설명드리면 되게 애매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3명이고 2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 면접이니까 면접인이 뿜빠이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안에서. 그러니까 내 개별 면접을 보지 않는 면접인이 1명 혹은 2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개념이?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집단 면접은 집단 면접만 별개로 평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원래 면접은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겁니다. 다 해서 최종 평정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직도 그렇고. 근데 국가직 행정고시 같은 경우 면접 과목이 하나, 둘, 셋. 첫날 3개, 둘째 날 3개, 총 6과목입니다. 예를 들자면 개별 면접은 2번 보고 토의 1번 하고 뭐 PT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날 면접에 6명이 한꺼번에 평가를 하는 거고요. 과목을 3개를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게 프로토콜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따로 하고 개별은 개별대로 따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주편성을 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러니까 집단 토론은 집단 토론대로 평가하고 집단 면접은 개별 면접대로 평가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 면접 2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도 계시고 도의원도 좀 간혹 오는 걸로 보이고요. 예. 교수님도 계신데 교수님이 메인이다는 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소집해서 오전에 집단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접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조에 3명씩 4명씩 끌려서 한 15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집단 면접하고 한 3팀 정도가 순서대로 돌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1팀에서 맨 앞에서 집단 토론을 하시면 나머지 끝날 때까지 뭐 할까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3팀 다 끝나면 밥 먹으러 가래요. 먹고 오래요. 그럼 1번이면 하고 나서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그죠? 밥 먹으러 오래. 그럼 밥 먹고 와서 또 1시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진행이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저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밥 먹고 밥은 알아서 먹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식당 이용하게 될 수 있으니까 거기 갈 때가 구식당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 좀 뭐가 좀 생겼는지는. 그렇습니다. 면접을 보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의 집단 면접은 이걸 토론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도는 상호 간에 하는 것인데 자리 배치도 이렇게 긴 책상에 나란히 앉고 면접위원이 3명이 나란히 앉으시고 혹은 이렇게 두 책상을 V자로 놓고 약간 넓은 V자로 놓고 3명 앉거나 2명 앉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해년마다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렇습니다. 3명이서 오면 준비 시간 0분에서 5분. 0분이라는 말은 앉혀놓고 바로 뭘 한다. 그러니까 보통 토론이라 그러면 원래 준비 시간에 인천 같은 경우는 10분, 국가직도는 15분 정도의 간단한 자료를 주고 생각하고 얘기할 시간을 예비 시간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집단 토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그냥 한다는 뿐이지 같이 한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토론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얘기 나 입장에서 보면 옆 사람이 뭐라고 상관없든 그냥 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란히 있으니까 비교는 좀 될 수 있겠죠. 뭐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렇게 집단 면접을 보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런 식의 집단 면접은. 집단 토의는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도 하고 문답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봐요. 그러면 한 명 1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고 다음 세 번째 얘기하겠죠. 근데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3번 뜰렸다고 1번이 더 지적질을 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하고 끄덕끄덕. 끝. 이해하셨죠? 15분 정도 되니까 한 3번, 4번. 그럼 면접위원이 토론해봐요. 그러면 또 하면 또 눈치껏 봐서 면접위원들 코 박고 계시면 또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알아서 한 바퀴 돌죠? 이렇게 진행되면 약간 토론 모양새가 가는 것이고 한 바퀴 돌았는데 교수님이 그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하면 한마디씩 하고 다시 그럼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어떤 면접위원은 한마디씩 얘기했어요. 자 그럼 됐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1번 응시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어이구 2번 응시생은 3번에서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근데 그럼 다른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면 네? 이렇게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도 지난해는 좀 나은 것이 종이를 줬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다 달라요. 왜냐면 면접위원이 구두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 포인트가 다르니까 조마다 기억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물어봤는데 저쪽은 저걸 물어봤는데 다른 질문 같은데 같은 질문인 거예요. 즉 인사과에서 교수님들한테 면접위원한테 이런 거로 하십시오라고 종이 한 장만 그냥 그분들한테 줬고 쓱 보고 그냥 알아서 얘기해버리니까 지문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종이를 한 장씩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지문이 들어가 있는 별거 아닌 한 문단? 약간 이 정도 느낌? 배경처럼 한다? 그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토론, 찬반토론, 그죠? 뭐 면접은 마음인 거예요. 그죠? 일단 개인 의견 발표, 후속 질문, 개별로 이렇게 막 물어보거나 집단으로 물어보거나, 아셨죠? 어찌 될지 모르고 어찌 될지 준비할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별개로 준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알고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집단 토론이라는 거에 대한 갑자기 괜한 부담감을 전혀 갖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 사회자로 연습한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아마 지역학원에서는 이거를 되게 포인트를 많이 줘서 뭔가 크게 차별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말도 못하는데 무슨 토론인가를 해야 된다고? 가끔 면접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막 질문도 막 던진대. 이러면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주제를 딱 보겠습니다 하면 막 거창한 주제예요. 심지어. 미치죠? 이해했죠? 공포 조장하기 딱 좋죠. 인사과 직원이 미흡도 준대, 재면접도 봤대. 팩트이긴 합니다. 그 자체는. 하지만 진실은 좀 아니에요. 아셨죠? 부분적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밑장을 계속 깔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밀 면접. 교수에 따라서 복불복이다. 그죠? 대개 보면 그냥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교수님이 조용하시거나 교수님이 안 오신대. 교수님이 오시면 도정 질문도 좀 하고요, 전공 질문도 좀 하고요, 행정학 질문도 하고요. 하여간 뭐 이것저것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되게 버라이어티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통제된 질문지 리스트가 있고 그 질문지 질문의 풀을 갖춰 미리 인사과에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질문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죠? 그렇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자체로 남은 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별 지역별 질문 내용은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걸 세워 질문 받고 집에 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질문 3개 하고 가라고 한 7분, 5분 시간 없었나 보는데 빨리빨리 진행하던데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건 15분 동안 내내 막 뭐 이것저것, 그죠? 약간 정치적인 질문들, 어떻게 생각하냐, 뭐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냐, 실제로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걸로 해서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뭐가 중요하다? 네. 자, 그다음에 지적 조언 많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건 알아야 된다거나, 그죠? 이런 걸 배우라든가, 왜 그 따위로 생각하냐든가, 공무원 뭐 할 생각도 없이 무조건 시험 봤냐고 해가 지적 모드,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도 꽤 있습니다. 약간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일부 조에서 제가 뭐 좀 참으로 거시기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도 싶었었고, 실제로 한 3년 전에 제가 인사과에서 제가 열받아서 그때 소식자가 열받을 때 4년 전이나 벌써 전화해갖고 인사하면서 따진 적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그 주사님이 나중에 다음날 오리엔테이션 때 뭐 약간 해명성 발언, 뭐 여러분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테스트를 좀 뭔가 하려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좀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훈계 발언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내한테 뭔가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면접은 그냥 당신들 교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신다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너무 이렇게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스타 때문에 별별 얘기 진짜 많이 들을 거예요. 무용담을. 뭐 그때 엔딩이 중요하잖아요. 뭐 과정은 좀 그렇지만,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집단 면접. 그러니까 토론이라고는 말씀 안 드려서 공식 명칭이 집단. 아까 공고문에 집단 면접 한다고 얘기가 있었나요? 맞아? 못 본 것 같은데 잠깐만.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따로 안내가 없었죠? 잠깐만요. 못 본 거, 갑자기 못 본 것 같네. 생각해 보니까. 그죠? 면접 시험 자체에 관련된 거는 없죠. 집단 토론 면접과 개별 면접 본다는 얘기는 있네요. 네, 그럼 뭐 됐네요. 또 그러다 갑자기 또 6명, 7명에서 토론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루틴한 방식에, 그것도 자기에게 돌아가면서 몇 번 얘기하는 거니까 뭐 논쟁을 하거나 디베이트를 해서 뭐 누구를 이기거나 이런 거 전혀 안 되거든요. 나 할 얘기만 적절한 페이스를 가지고 몇 번 하시면 됩니다. 토론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얘기 몇 번 얘기하고 끝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옳고 맞고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토론 기출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여러분들 제가 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교재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시죠. 느낌이 어떠신가? 좀 쎄하죠? 느낌이? 아니, 저희는 9급인데 왜 이런 걸 물으시나요? 질문이 되게
버라이어티합니다. 아주 첫 번째 느낌이 또 뭐 시사, 행정, 도정 등등등 정말 버라이어티해서 약간 뭔가 일관성을 찾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질문의 크기나 스펙트럼이나 등등등.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몇 개? 이번에 7급입니다. 이건 7급은 경북 7급입니다. 이거 일배수 면접이라 그냥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게 나왔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주제 정도는 양심적 금연거부는 작년에 위헌 발견 날때 그 타이밍이어서 아마 그냥 시사적인 거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은 또 이것도 약간 시사적인 건데 이번 정부가 하여간 대거하겠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금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8대2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7대3 정도로 맞추겠다 정도 얘기가 나오고 뭐 지방 자치단체 연합회에서 뭐 대통령 만나고 이런 약간 현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약간 시사적인 문제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9급 때 나왔던 거 제2청사 문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론 여기 나와 있는 기출은 특히 도정에 관련된 건 시사적인 거는 뭐 타임 양가니까 좀 빠진다고 치고요. 도정에 나왔던 것들은 하이라이트를 하셔갖고 어느 정도 말 한 3문장 5문장 아는 척은 할 정도는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좀 돌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할 질문을 거리가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거든요. 조금 넓기는 한데 그게 아주 넓지는 않아서 거기서 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사야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시사 문제야 그건 타임량 거니까 뉴스를 해결하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 제2청사 그죠? 요 얘기 포항 얘기 확대 증원. 다음 여기 보시면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쿼터제 얘기는 지방 이거 뭐 답정너 질문 아닌가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성적으로 뽑아야지 무슨 지방 산다고 벼슬입니까? 뭐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잘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할지 내가 잘 모르더라도 어쩌면 되게 뻔한 질문들을 답변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자 남북 흐름이 지속될 건지 긴장해서 될 것이 생각과 근거를 얘기하래요. 이건 뭐 어쩌라는 거지? 잘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답변을 할지 이거를 아니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보통 미꾸라지거나 박쥐거나 둘 중에 하나죠. 빠져나가시거나 양다리를 걸치시거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답변들이 변별이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니 세상에 이런 걸 해야 된다네. 아니 왜 논술 쓰는 거 아닙니다. 다 몇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관광입니다. 뭐 이거 답정 내주면 아닌가요? 잘 생각해요. 무슨 얘기를 하지? 뭘 공부해야 하나? 좀 디테일은 알고 뉴스를 본 게 있으면 좀 사례나 이런 약간 디테일한 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본 풍월이 있으면 혹시 뭐 모르죠 뭐 그죠? 내가 진짜 대만을 갔다 와서 거기 대만 카스테라를 먹고 왔는지 그러면 제가 가봤더니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왜?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답정너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죠? 느낌이 그냥 할 얘기들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대충 그 정도 느낌입니다. 다음 52시간 근로제는 뭐 워낙 핫 이슈니까 찬반 그죠? 아니되옵니다. 우리는 80시간씩 일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급격하게 이러는 것보다 뭐 천천히 52시간 되면 뭐 수입이 줄어드니까 뭐 임금 보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동네 통닭집 뭐 치킨집은 또 이쩌고 저쩌고 그죠? 우리 치킨집 사장님은 죽어나는데 우리 동생은 알바비 많이 올라서 좋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공무원은 근데 52시간이 되나요?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잘 보면 말의 스펙트럼은 뉴스를 보고 사례 정도를 얘기하는 정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거는 좀 뜬금없어요. 이건 뭐지? 이게 토론 감인가? 응? 회식 못 가겠다고 하는데 그죠? 또 보면서 이런 걸 진짜 했어요? 그래도 어이가 없어 이거 뭐지? 이랬어요. 이게 이거 3번, 4번 말할 거리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일단 이 자체만으로 보면 그죠? 당연히 용기 있는 케이시 그죠? 밀레니엄 세대 젊은 여러분들 용기 있다. 그지? 조직을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지? 아직도 이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회식 먹고 술 먹자고 한다. 라고 얘기할 분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됐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특히 이 지역은? 응? 물론 뭐 회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노하우의 전수의 기간이긴 합니다. 저도 뭐 그런 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무슨 영화를 보면서 회식을 하자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는 회사 안 되는 분들 하는 얘기들이고요. 되게 이제 업무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에 없는 노하우들은 되게 선배들이나 윗사람들의 무용담의 형태로 오게 되죠. 내가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몰라서 그렇지 우리 때는 그래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 이런 게 노하우거든요. 메뉴 없는 거 그런 건 술 한잔 먹으면서 하는 건 뭐 늘 그렇습니다. 물론 술만 먹는 게 아니고 또 이상한 뒷감당들이 되거나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뭐 그런 면에서 좀 조직 융화에서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건 맞기는 합니다. 아셨죠? 뭐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저는 좀 뜻밖이었던 게 이 질문은 그 전에 서울시 7급에서 나왔던 토론 주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느낌이 그때 조직론 개념으로 이렇게 사적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론해봐라라는 게 있었는데 뭐 약간 벤치마킹을 했나?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좀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지 마시고 내가 답변을 애들 3명, 5명에서 어떤 얘기가 돌아갈까를 상상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잘하는 건 모르겠고요. 못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고요. 못할 수 있는지. 내가 아무 말도 못할까?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그래 뭐라도 얘기하겠네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오실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나요?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에 찬성하는가? 이게 답정의 질문입니다. 물어봤어요. 과도하다는 말이 진짜 들어가 있던가요? 그랬더니 기억이 있다고 확신하는 친구도 있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딱 문제를 보면 답정너죠. 이해하셨어요? 과도합니다. 이번 정부가 너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악셀레다를 밟는 것 같습니다. 그지? 아셨죠? 뭐가 중요하다? 아셨죠? 말을 넣고 보니까 좀 이상하다. 계속 지역에 대한 특정 감정 없습니다. 참고로 저 출신도 말씀드렸고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 병역 문제 작년에 되게 논란이 됐었던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거는 좀 얘기거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뭐 형평성 문제가 있다. 잘 보시면 뉴스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보면 그때 당시에 타임리한 얘기들이니까 뉴스 돌아가는 거 되게 보면 이게 되게 타임리한 거예요. 2주 3주 이 정도 내에서 움직였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든 시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날 그 면접 한 전주쯤에 그냥 뭐 낼까 그러고 네이버 뉴스 쭉 보다가 이거 작년에 했던 거 이렇게 넘겨보고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실제 내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 외부에서 좀 정교하게 만든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내부에서 그냥 툭딱툭딱 만드는 느낌이 좀 되게 강합니다. 다음 여기도 보시면 자,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이렇게 썼습니다. 찬성에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쓰고요. 부정적인 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뭐 그것까지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만 있었다고 이렇게 좀 제가 메모만 한 것이에요. 그죠? 이건 좀 균형 감각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따로 이 문제만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하기가 더 좋을 수 있죠. 그죠? 오만 것들이 다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좀 뭐 얘기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게 기술직에서 나온 건 맞는데 농업직 질문은 아닙니다. 참고로 뒤쪽을 보면 이 정도면 일행이 끝나갔고요. 기술직 일행은 한 4, 5, 한 일주일, 열흘 정도인데 뒤쪽에 제가 이것도 순서대로 면접 첫날, 둘째 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뒤쪽입니다. 기술직에 나오긴 했는데 농업직은 아니었습니다. 농업직만 보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뜬금없이 그러니까 농지 줄어든다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주제는 좀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 그다음에 무사증 얘기는 작년에 하도 뭐 핫 이슈였다는 거니까 잘 아실 테니까 뭐라도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동에 도청이 생기면서 어쩌고 저쩌고 고속도로가 민저 들었는데 이에 대한 찬반. 이거 잘 보시면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지?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대구 문제를 복귀하다 보면 좀 예, 이게 아닌 거 아니에요? 뭐 앞에 뭐 있지 않아요? 맞아요, 선생님 이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해? 도청 얘기를 하는 거야? 고속도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이런 구조로 갑니다. 뭐라도 얘기하실 거리가 있겠고요. 다음 청백리상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뭐 되게 쉬운 문제죠. 뭐 당연하게 뭐 행정학 배우시면 당연히 뭐 공무원들은 품위 유지의 의무도 있고 그 행정벌과 형벌을 병과한다라는 건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이런 거야 뭐 나오면 그냥 자 결론 이 정도 지난해 나왔습니다. 내가 과연 뉴스를 좀 봤으면 대답을 못할 건 뭐가 있을까?
잘하는 건 모르겠고 보시면 이게 뭐 얘기하겠네 뭐 그렇지 않나요? 뭐든 닥치면 그러면 된 겁니다. 끝. 우리는 잘 봐서 우수를 받으실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그게 흠이 되지 않는 잘 모르시면 숟가락 얹기라도 좀 몇 마디 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보면 되게 뭔가 헤비해 보이지만 내용을 잘 따져보면 그냥 적절하게 균형 감각 있게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그것도 실제 토론 풍경을 보면 면접위원이 뭐 분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명 물어보시고 딴 분들은 이렇게 자소서 계속 밑줄 동그라미 치고 계시고 뭐 이런 풍경이에요. 너희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볼게 약간 이런 느낌도 강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개중에 한두 저는 좀 조금 적극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뒤로 가면 면접인이 거의 같은 교수님들이 계속 많이 오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귀찮아지는 거죠.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런 느낌들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여튼 뭐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제가 뭐 시험 제도에 관한 비판보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잘못 곡해하시면 와 뭐 이런 걸 다 해야 돼? 라고 이해하지만 실제 풍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좀 편하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 거는 제가 넣긴 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시고요. 특히 이제 대구나 경북 중에 경북에 관련된 이슈들만 좀 밑줄을 좀 쳐놓으셔서 보시고 시사적인 건 딴 건 보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경북하고 좀 협의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현안이 될 테고요. 도청 이전 얘기 그 전에 나왔습니다. 그죠? 잘 보시면 이게 역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 그때도 밑줄 치고 좀 준비하고 가시죠. 똑같은 말씀 드렸으니까 가시면 뜬금없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올 게 나온 거예요. 그냥 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도정이 관련된 것들만 조금 챙겨가자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이때 풍경에서 기억이 좀 여러분 하셔가지고 제 말이 아니라 면접 보시고 나와서 저한테 알려준 카톡 얘기입니다. 그다음 복사 붙여놓겠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때는 또 이랬고 저 때는 저랬고 이랬습니다. 하도 복잡해서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정리가 안 된 일을 그냥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풍경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복직을 따로 뽑았을 때 따로 했었던 주제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16년도 거 이때는 토론을 미니로 하고 다음에 또 질문을 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분 얘기하고 한 3, 4번 돌아가고 면접위원에 따라서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공통으로 물어보거나 개별로 물어보거나 그 질문들을 모아놓은 게 이겁니다. 뭐 질문 없는 경우도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동개천 통합론이 지금 이거 통합론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이템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따로 새마을운동 얘기 묻습니다. 그죠? 수출하고 있죠 새마을운동을 잘 모르시나요? 아셔야 되겠죠. 수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질문 작년에 질문 어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묻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기본으로 좀 넓게 해석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뭐 이런 거는 뭐 지역인지 할장 얘기 또 여기 또 나오네요. 그죠? 경우가 아까 좀 다르지만 작년에 얘기는 조금 다르지만 뭐 이런 겁니다. 예. 참고로만 보시고요. 동남권 신공항 뭐 아마 물을 가능성이 높죠. 부산에서 좀 한다고 지금 또 김해공항 넓히는 거는데 뭐 이런 것들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대구시장은 아예 나서 가지고 대놓고 그 공항이라는 게 특정 시에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댈세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또 논란을 다시 재현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로 엮어가지고 당연하게 그 정도는 뭐 당연히 여러분 정리하실 때 사안을 다 하실 필요 없고요. 말 몇 마디 한 3문장, 4문장, 5문장 한 2번, 3번 얘기할 거리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토론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공부하실 거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사안 알고 그냥 몇 마디 할 정도만 3문장 정도 할 정도만 가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이게 딱 원래 상황으로 주면 되겠죠? 공화당 얘기로 딱 바꾸면 딱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참고로 보시고요. 이런 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슬로건 I 서울 U라는 서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I 서울 U. 지금은 또 처음엔 좀 말이 많은데 보다 보면 정들어요. 그것도 원래 모든 브랜드는 보면 정듭니다. 정들면 좋아 보이고 아셨어요? 무조건 처음 나오면 다 욕하고 원래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뭐 이걸 또 물어서 잘 모르겠어요. 자 참고로 보시고요. 보셨죠? 창조경제란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아름답죠? 자
그냥 보시기만 하십시오. 넘어갈게요.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독도 문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경북이니까 울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독도 문제가 그 일본 반일 문제, 그죠? 우리나라를 정확히 무역 보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겁니다. 저는 좀 보도가 좀 과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하는 나라는 몇 나라가 될까요?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은 금지 품목은 아니면 그냥 따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죠?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은. 그럼 일본이 수출품에 대해 자기네들의 첨단 소재들의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 몇 개 국가나 될까요? 한 국가입니다. only one. 누구? 우리나라. 그 화이트리스트를 안 하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쪽은 WTO 보복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로 생각이 좀 다르죠. 일본이 왜 우리만 봐줬을까요? 이유는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라고? 삼성 돈 많이 벌라고? 누구 때문일까요? 미국 때문입니다, 당연히. 야, 일본 해줘 임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샤가. 우리가 유사시아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말이야, 이것들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80년대부터 화이트리스트에 올리고 그냥 통과를 해줬던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보고 징징하는 게 아니고 일본은 미국 보고, 그죠? 우리 무시하지 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 엊그저께입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이, 그것도 좀 놀랍죠.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훈련을 해서 우리나라 항공 관제 규역을 들어왔다라는 것, 그죠? 되게 심상치 않죠, 여러분? 아셨죠? 그런 얘기니까 독도 문제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뉴스 같은 거 좀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모르시면 그냥 쭉.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9시 종합 뉴스 어디 거? JTBC 뉴스 보지 마시고요. 아셨죠? 거기랑은 안 맞아요. 아셨죠? 물론 정보량도 적습니다만 KBS, 그다음에 지역 로컬이 나오죠. 그죠? 뭐 지역 로컬이 같이 요즘은 7시에 나오나요? 9시 뉴스 메인에 나오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로컬까지 포함돼서 그냥 쭉 한 번씩 그냥 돌아가는 정도 아시는 게 어쩌면 주고 되게 효과적인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 경북 쪽, 그죠? 얘기들 지역 뉴스까지 포함된 KBS 뉴스 정도 하나 정도. 본방사수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그죠? 쭉 흘러가는 거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은 면접 준비일 수 있다. 여러분 공부하실 게 아니고 말 몇 번? 3문장씩 한 2번, 3번 얘기할 정도. 모르지 않는다 정도. 그죠? 몇 마디를 할 수 있다 정도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초지문 세트입니다. 요까지만 좀 하고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좀 배경 설명을 제가 늘 드리겠는데, 세트라는 말은 제가 뭐 면접장에서 제가 저희 발명품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받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한번 잠깐 먼저 좀 볼게요. 2018년도에 국어 보시면 뭐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죠? 면접을 보고 순서대로 메인군을 정리한 것이 한 세트가 되죠. 그죠? 여러분 왜 국사나 어떤 과목이 되든 예를 들면 국사를 생각해보죠. 국사에 대해서 뭐 고대사 문제만 따로 기출 모아놓고 조선시대 기출 모아놓고 현대사 기출 이렇게 모아놨다고 칩시다. 그죠? 근데 누가 강사가 현대사에 자신이 있으면 고대사 문제는 한 10개만 모아놓고 조선시대 한 10개 모아놓고 현대사 문제만 한 30개 모아놨다고 칩시다. 어떤 착시 효과가 들죠? 현대사 중요한가 봐.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책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이유는 기출을 다 풀어보시는 거잖아요. 현대사는 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나와봐야 뭐 개헌 이런 거 좀 뻔히 나오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없으면 조선시대 거 때려받고 현대사는 그래 개헌만 보고 나온 거 아니고 그냥 버리자. 안 나올지 안 나올지 이렇게 강약과 완급을 당연히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죠? 근데 면접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다 분해가 돼 있어요. 섹션별로 인적성, 공직관, 시사 이렇게 막 모아놓고 보면 되게 많은 착시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의 세트 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 뭐 제가 뭐 여기 보시면 작년부터는 제가 좀 친절하게 해서 미리도 지역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행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오해 없도록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면 지역 질문은 얼마나 있는지, 직렬 차이는 얼마나 있는지, 어떤 질문이 서로 비슷한 질문들이 오고 갔는지, 뻔한 질문 이런 거 하는지. 예컨대 소위 말하는 인적성 질문, 뭐 지원 동기, 장점, 단점 이런 거 묻는 질문과
공직권 질문, 상사가 부당 지시하면 어떡할래? 김영란법은 블라블라 이런 류의 질문과 혹은 정책, 경북도에서 이런 걸 하는데 아느냐, 혹은 뭐 관련된 정책이 뭐 하는지는 아느니, 또 혹은 희망 업무가 뭐니, 또 직렬 관련돼서 뭐 하고 싶니, 뭐 이런 류의 질문들, 관련돼서 종목 도정이나 지원 시군의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도를 많이 묻는지 시를 많이 묻는지, 이 모든 거의 정보는 이거를 쫙 한번 일독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경중, 그죠? 경중이 무엇인지까지. 즉 제가 말씀드린 건 교집합과 질문 간의 합집합이에요. 그죠? 교집합과 합집합. 근데 경북은 보시면 알겠지만 교집합은 되게 적어요. 왜? 교수님들이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 하지만 합집하면 좀 꽤 넓어 보여요. 하지만 결론을 보시면 많이 넓은 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많이 넓은 건 아니에요. 됐죠?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질문은 안 드리는데, 물론 저기 예를 들자면 여기 말풍선 있죠? 이거는 보통 문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재수강생분들 알아서 이렇게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다 기억될 것쯤 다 기억 이쁘게 잘 하십니다. 왜냐면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 안 하시면 제가 마지막에 이런 거 물었고 처음에 이거 물었는데 아니다. 예. 처음에 이거 물었다. 그 다음에 이거 물었는데 아니다. 이거 물었나? 뭐 이렇게 정신없어져요. 뭐 그런 것도 받아갖고 제가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는 꼬리 질문입니다. 전공이 뭐냐 그러면 이거라고 하니 뭐 이런 걸 물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없이 갑자기 법중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맥락이 있는 겁니다. 후속 질문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까지 포함돼서 오케이? 자, 자소서 얘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소서에서 희망 업무에 대해서 쓴 파트에 대해서 아마 관광 쪽 얘기를 쓰셨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걸 물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소서가 어느 정도 비중인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략 비교해 보면 이 정도 묻는구나. 다음에 지역적인 거를 묻는지. 예컨대 경산을 보시면 경산인데 여기 보시면 지원 동기, 경북의 시군읍동 개수 이런 걸 묻죠. 난 경산인데 이거 왜 물었는지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약간 물어요. 물으면 뭐 모르겠으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죠. 그죠? 모르겠으면 제가 경산은 아는데 경산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라고 그러겠죠 뭐.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산 지원 동기 역사 문화 소개해봐라. 뭐 이 정도의 질문 정도가 있고요. 경산에서 어떤 공무원이 되는지. 그러면 경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뭐죠? 문화유산 정도 하나. 정도는 해야겠군. 근데 나는 경산이 아니야. 경주야. 그럼 안 하겠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역을 너무 따지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건 역으로 봐보면 알아요. 이런 거는 그냥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질문이니까. 그죠? 물론 이제 지역의 고유색이 좀 많으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경주를 볼까요? 경주? 경주에 경자도 나온 게 있나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안 물었을까요? 경주가 한 주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원래 안 물었고 작년에는 그러면 원래 늘 안 묻는 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교집합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합집합으로 이해하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너무 지역도 따지지 마시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미리 간단하게 직렬을 볼까요? 예를 들자면 뒤에 보시면 가장 많으신 분들이 사복직일 것 같은데 뒤에 보시면 쭉 진짜 많아요. 이게 질문이 워낙 버라이티해서 이게 지난해 것만 넣었고 지지난해 거는 못 넣었습니다. 참고로 너무 많아져서 다음에가 200페이지 넘을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외부로 넣어뒀으니까. 자, 자세한 거 말씀해 드리고 중간에 보시면 아이고 많다. 다 모은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상주 아니다. 영주. 자, 여기는 보시면 질문 이따만하게 있는데 여기는 몇 개 없죠? 이게 앞번호고 이게 뒷번호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셨어요? 이분은 한 15분 보고 이분은 한 5, 6분 본 거예요. 이런 차이도 대번에 느끼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영주 사복지계요. 사복 질문. 사복 질문. 읍주? 뭐 저출산고령화도 뭐 사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온 국민이 물어도 되는 거니까 없죠. 근데 영주만 그러냐?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그래도 하나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그죠? 아마 같은 조인 걸로 보이는데 즉 이렇게 따지면 너무 정신사 나와요. 아까 말했죠? 도, 지역, 시군, 다음 직렬 이렇게 따지시면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일행을 기준으로 일행 그죠? 다음에 지역 자기 전공 질문 조금 끝. 시군도 따지지 마시고
일행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일행이 디폴트 값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일행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저것 뭐 묻는 경우 안 묻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약간의 총합, 합집합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부탁은 안 드리는데요. 이거 좀 양이 좀 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여기서부터 끝까지 뭐 부탁이란 거 딴 거 아니고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 게 계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불안이 최소화됩니다. 대충 질문의 사이즈를 알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나요? 혹은 선생님 이것도 해야 되나요? 이것도 중요할까요? 저한테 안 물으셔도 여러분 선배들이 남겨둔 데이터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게 아니라 뭐 다른 증여라면 자기 증여권 따로 보시고요. 먼저 강의 듣기시기 다음 강 넘어가기 전에 일행만 처음부터 작년 것만 있습니다. 재작년 건 여기 안 싣고 웹에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작년 거 일행만이라도 한번 자기 증여권 그냥 대충 보시고요. 증여 질문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도 구분하지 마시고 일독, 정독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필기, 수험서, 기본서 보시는 느낌으로 그건 좀 오바고요. 기본서 보시는 집중력의 반도 오바고요. 반의 반 일독만 제발 해주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사이즈가 나와요. 제가 앞에서 뭐 이렇쿵저렇쿵 교수님이 어쩌고 다 여러 가지 말씀은 통합적인 말씀을 드렸으나 여러분이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이즈를 알아요. 그래야지 어느 부분을 선후, 경중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안 그러면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교집합과 경북 질문은 뻔한 것밖에 안 묻네. 시사 질문이 뭐 많이 물었네. 행정학 질문 이것도 꽤 하네. 지원시군 질문 뭐 별거 없네. 희망 업무 관심 업무 별로 관심 없나 보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유의 감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무슨 말인지 그게 맞추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역은 좀 무시하시고 약간의 지역적 특색 있는 질문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 지역만 해당되시는 거니까 그런 감안하시고 전체적인 합집합, 교집합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합집합만 한번 몸으로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약간 좀 챙겨보셔야 되는 질문들만 좀 핀포인트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탑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